이어서 다음 발표는 하시코프의 주요 고객사인 메가존 클라우드 김종찬 상무께서 하시코프 프로덕트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메가존 클라우드의 역할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종찬 상무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김종찬이라고 하고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기술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조금 험한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되게 그리고 살짝 긴장도 좀 된 것 같고요. 아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앞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사례도 발표하셨고 지마켓의 사례도 발표하셨는데 메가존 클라우드는 왜 나왔지? 뭔가 관계는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드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약간 의아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이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메가존 클라우드가 그 하시코프 제품의 국내 총판권을 현재 총판 계약을 맺고 또 훌륭한 파트너들과 함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또는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 아마 메가존 클라우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그 소개도 좀 드리고자 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오늘 하시코프의 날이잖아요. 그리고 또 스트래터지 데이라고 이름도 되게 훌륭한데 일단은 하시코프가 어떤 회사인지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배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을 만들어낸 그런 선도적인 회사였다. 아직도 지금도 선도적인 회사라는 거죠.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해시코프와 계속 같이 일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요. 또 뭐 스트래터지 데이라고 해서 이름이 굉장히 이제 근사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래터지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트래터지라는 건 사실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그런 큰 명제라기보다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추진력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시코프가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국내의 사용자들에게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의 관리나 배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거. 그게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와 또 해시코프 코리아가 같이 해야 될 그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특히나 뭐 IAC와 관련된 고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잠깐 언급드렸던 그 해시코프 총판권을 가지고 국내 시장을 개척하는 측면에서 저희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좀 거창하긴 하지만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가 사실은 메가존이라는 이름으로 98년도에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저는 뭐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한 24년 정도 됐죠. 만 24년도.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안 쓰는 이름이긴 하지만 뭐 그 당시에는 웹 에이전시라는 이름도 용어도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호스팅, 웹 호스팅이니 서버 호스팅이니 그런 표현도 많이 썼잖아요. 여기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2000년도 중반 정도에 뭔가 사업을 조금 더 세 가지 정도로 그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디지털 에이전시라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뭐 웹사이트 구축과 같은 S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메가존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그런 소규모 디지털 에이전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한 500명 정도의 인원으로 계속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 두 번째 플랫폼 서비스는 뭐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 AWS뿐만 아니라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저희는 플랫폼 서비스라고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모르시는데 저희가 그 메가존 우산 안에 펜타클이라는 광고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광고를 만들기도 하고 실제 광고를 딜리버리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의 변화를 거쳐서 이제 2009년도에 처음으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클라우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구글 앱스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바꿨지만 구글 앱스를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 파트너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여전히 구글 앱스 입장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는 구글의 파트너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2012년도면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AWS 서울 리전을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서울 리전이 만들어진 건 2016년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지금은 당연히 서울 리전을 활용을 하시는데, 2012년도만 해도 AWS는 서울 리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영업을 했냐면, 도쿄에 리전이 있고요. 사실 한국과 도쿄의 뭐 라운드 트립 타임은 예를 들어서 한 30ms 정도니까 충분히 서비스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뭐 게임사에도 영업을 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도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영업을 하면서 12년도에 첫 번째 AWS의 공식 파트너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2018년도에 뭔가 AWS 비즈니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이제 메가존, 그 전에는 메가존 클라우드라는 회사가 없었는데 메가존 클라우드로 이제 분사를 해서, 메가존 클라우드는 현재 AWS를 중심으로 한 그런 퍼블릭 CSP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재도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 최고의 MSP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다음 슬라이드에 말씀드릴 해외 지사들을 이제 성장 내지는 이제 확대하면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고객들, 또는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이제 한국 고객이나 또는 외국 고객들, 해외 고객들, 현지 고객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도에는 저희가 뭐 시리즈 C 투자를 받으면서 뭐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이제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요. 점점 더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냥 이거는 이제 그 알려진 숫자니까 2021년도에는 저 정도의 그 매출을 했었고, 작년 기준으로는 1조 4천억 정도를 했고요. 저희는 사실은 늘 말씀드리는 게 국내 넘버원 클라우드 MSP이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의 법인에서 AWS 비즈니스도 하고 애저 비즈니스도 하고 구글 비즈니스도 하고 하기에는 국내 상황상 조금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인을 나누어서 AWS 비즈니스는 메가존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제 애저 비즈니스나 구글 비즈니스는 다른 법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 이제 의도하는 바는 이제 좀 뭔가 불편한 어떤 정보의 공유나 이런 상황도 배제하고, 각 CSP가 CSP 나름의 그 파트너와 지키고자 하는 그런 룰들을 조금 더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분리해서 그런 비즈니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포함해서 12개국에 현재 뭐 플랜하고 있는 나라도 있긴 하지만 지사를 만들려고 하고요. 전체 메가존 이 전체의 임직원 한 2,500명, 한 30개 계열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아까 이제 뭐 비즈니스를 이렇게 메가존 전체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는데, 메가존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뭐 영어적인 표현으로 쓰면 이제 필라, 기둥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필라를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제 테크놀로지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들을 고객에게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런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부터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솔루션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아마 하시코프도 그거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저희가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는 세일즈포스닷컴도 국내에 많은 고객들이 이제 그 활용을 하고 계시고, 이제 해외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이제 디펙토 스탠다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영업맨들이 뭔가 새로운 회사에 가서도 본인이 영업을 할 때 세일즈포스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또 다른 회사 거기서 자기의 정보들을 충실히 남기고, 그런 게 굉장히 표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내도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는데, 세일즈포스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커스터마이징이 그 유연하면서 또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밸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세일즈포스나 뭐 서비스나우나 워카토나 그런 류의 비즈니스 솔루션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가운데는 저희가 뭐 데이터 앤 AI라고 비즈니스 필라를 설명드렸는데, 그 여기 계신 분들 아마
100% 클라우드만을 운영하시는 고객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럴 수 없는 고객들도 당연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의 뭔가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는 의지, 그 다음에 그 분석된 데이터에서 뭔가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또는 뭐 대시보드 형태로 보고 그런 니즈들은 어느 곳에서든 존재하다 보니까 뭔가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즈라고 이야기하는 환경에서도 그런 고객의 비즈니스 욕구들을 만족시켜야 되겠다. 그런 측면으로 데이터 앤 AI도 저희 중요한 그 비즈니스 필라로 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을 보면 저희가 그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컨설팅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빌드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걸 저희는 이제 원타임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커링,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고객 중에 거기에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시면서 실제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신 부분이 고객들이 많이 계세요. 그걸 저희는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매니지드 서비스나 또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어떤 아웃소싱의 측면에서의 그 디지털 서비스 아웃소싱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들은 리커링 서비스,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또는 아까 제가 그 예로 들었던 세일즈포스나 뭐 서비스나우나 워카토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리커링 프로덕이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잠깐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토추 상사라고 나름 그 규모가 큰 상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SI 자회사인 그 CT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CTC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저도 이제 알아보니 CTC는 뭔가 AWS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그 이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투자 대비 잘 효과가 안 나오고 뭔가 빠르게 배워가면서 하고자 했던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의지가 저희랑 잘 맞아서 메가존 재팬은 CTC와 조인트 벤처로서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특이하게도 그 미국에 저희가 두 군데 그 스팟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는 그 기존에 이제 한국 내에서 매니지드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이 비즈니스를 글로벌화하면서 그 비즈니스를 24시간 지원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생길 거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제 팔로우 더 선이라고 표현하는데 계속 밤 시간까지 일할 수는 없잖아요. 특정 지역의 주간 시간일 때 거기에 주간 시간인 분들이 일을 하시고 그 다음 해가 움직이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뭐라고 표현하죠? 핸드오버라고 표현하잖아요. 일을 넘기면서 이제 매니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북미 지역에도 이제 그 로케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클라우드 프로젝트의 고민과 해결,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을 하시코프의 제품과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고민들도 되게 비슷할 거예요. 뭐 지금 요즘에 더 많이 얘기하나요? 하이브리드 또는 멀티 클라우드.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멀티 클라우드 어디 가도 멀티 클라우드 그러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멀티 클라우드의 순수한 의미에서 멀티 클라우드는 사실 좀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는데 그 판단이 아주 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현재를 보면. 근데 이제 고객이나 저희의 공통적인 고민들을 여기 적어놨는데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컨설팅을 하거나 이거는 보통 그냥 기존의 온프렘 환경을 클라우드로 가져오는 뭐 영어적 표현으로는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마이그레이션 컨설팅을 하거나 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맞는 철저하게 온 클라우드 상에 있는 서비스들을 활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고객을 위한 컨설팅을 하면서 또는 그렇게 구축을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좀 적어놨어요. 이게 아까 그 G마켓 이제 팀장님, 그 다음에 정재열 부장님 발표하신 거에서도 일부 녹아 있는데 그 굉장히 개인도 다양하고 다양한 환경이나 요구 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안이라는 측면도 굉장히 바라보는 뷰 내지는 조직에 따라서 누가 우선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는 결국에는 비용 최적화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좀 활용할 만한 표준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 기술 조직들 그다음에 기술을 이끄시는 리더분들이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고민들을 좀 해결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그 고민의 해결책의 첫 번째는 사실은 IAC를 잘 다루고 그거를 고객한테 전달하고 그다음에 IAC를 통한 업무 프로세스나 그 코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저희 SA 엔지니어들 그다음에 또 매니지드 서비스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이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해시코프 제품에 대한 접근을 저희 스스로도 했고 그거를 또 어떻게 한국 시장에서 비즈니스화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IAC 기반의 업무 전환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것들을 만들어 왔냐면 다양한 인프라들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프로비저닝하는 거, 그 다음에 관리를 표준화하고 통합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구축 운영이라는 표현을 앞에도 조금 썼는데 사실은 구축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 구축이 완료된 단계에서 그 롤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넘기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서 그 운영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거를 발전시키거나 또는 고객분들의 새로운 니즈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간극이라는 게 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극을 최소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면서 저희가 반드시 만들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사실은 고객분들한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베네핏이 무엇이었을까를 좀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뭐 여기 적은 대로 IAC의 큰 장점이기도 하죠. 이제 빠르고 자동화된 인프라를 구성하거나 또 다시 구성하거나 또는 뭔가 가시성을 충분히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정책들을 적용하는데도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쉬워졌죠. 물론 이제 제가 IAC 관련해서 이제 고객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 하세요. 그거 다시 코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콘솔 가서 하는 게 작업이 빠를 때도 있어요. 뭐 충분히 저도 이해하는 거고 그런 게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들도 이제 어떤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에서는 늘 이제 트래킹이 되어야 하고 그게 사실은 뭐 승인받는 과정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는 이 커스터머 베네핏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것처럼 이제 뭔가 잘못이 생겼을 때 빠른 롤백이 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 비용을 이제 사용하지 않는 인프라들을 이제 없앰으로써 가시성들을 통해 가지고 없앰으로써 인프라 비용들도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되게 볼트에 대해서 김정훈 전무님도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짧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과거에 예로 들었던 것 중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키를 이제 탈취당한 거죠. 사실은 탈취당한 게 아니라 어딘가 의도치 않게 공개를 했다가 공개된 거를 누가 악용을 한 셈이죠. 그래서 그거 뭐 하룻밤 만에 1,000만 원 넘게 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사실은 뭐 이렇게 누구 말로는 이제 15억 건 정도의 뭔가 그 키가 이렇게 검색에서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돈으로만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고객 서비스를 뭐 지우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키 관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돈으로 끝났으면 괜찮지만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개인으로서는 이제 키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거 아마 다 여기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인력이 오시거나 기존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어떤 홀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뭐 이기종 인프라, 뭐 어떤 서로 다른 이제 CSP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도 키 관리는 굉장히 중요성이 아까 정재월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AWS 환경에서는 KMS를 KMS를 활용하고 계시지만 이제 다른 환경에서는 또 다른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해주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왼쪽에 보시는 에즈이즈 화면이 빨간 글씨에 있는 거를 아마 대부분 그 인정 내지는 아마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아까 이 앞장에서도 보여주셨던 그런 슬라이드와 거의 유사한데 볼트를 통해 가지고 중앙화된 그
시크릿 생성, 시크릿 요청을 받아들이고 생성하고 그 다음에 발급하고 그거의 만료 기간들 또는 AWS 기준으로 IAM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권한들을 설정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까 이제 해시콥 코리아 김정훈 전무님 발표하셨던 거에서 중요한 게 ISMSP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관련된 그 패스워드 관리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여러 군데 물어보니까 사실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은 아직은 이제 볼트가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저희가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가 이제 해시코프를 경험하고 또 고객들한테 딜리버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어려움들을 잘 인지하고 있고 경험들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볼트로 인한 고객 만족을 실제 저도 이제 들어봤고요. 굉장히 클라우드 인프라를 안전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과거 내지는 다른 솔루션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베네핏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한 2장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해시콥 코리아의 이제 한국 총판을 저희가 메가존 클라우드가 함께하면서 저희 골드 파트너로 있는 플래티어, 엑스퍼넷, 인사이드 정보, 클라우드 네트워크스 같은 이제 훌륭한 리셀러 분들과 함께 그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과거에 계속 이제 해시콥 제품을 가지고 고객들과 프로젝트를 하면서 고객들이 겪는 경험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서 총판이라는 지위, 사실은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가 과거에 굉장히 많은 ISV 솔루션들을 하고 있지만 총판이라는 소프트웨어 그 총판십을 얻은 거는 사실 해시코프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도 이제 배움과 조금 시행착오의 시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그런 경험들을 해시코프가 가지고 있는 그 스택에서 각각의 제품들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니지 서비스의 역량을 가지고 프로젝트들을 충실하게 고객의 니즈를 이제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저희의 역할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현 시점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맞춤형 컨설팅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도 가능하고 저희의 그 해시콥 제품을 다룰 수 있는 전담 팀의 엔지니어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구축, 고객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또는 저희가 경험한 거에 따라서 최적화된 수준의 보안을 적용하면서 구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가 체계화된 기술 지원 과정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기술 지원 포털을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사용하시는 고객들로부터 올라오는 티켓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 티켓 서비스도 제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AWS를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AWS가 잘하고 있는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머리에 하나 떠오르는 게 굉장히 교육의 진심, 열심인 점이잖아요. 그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을 성장시키거나 엔지니어 분들의 그 토대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해시콥 이제 글로벌에서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고 저희가 교육센터 메가존 클라우드 내에 기존에 공인 교육을 진행했던 센터들이 있으니까 그런 센터들을 통해서 해시콥 제품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마찬가지로 그 엔지니어들 분들의 역량 향상이나 또 시장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가 향후에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제가 원래 10분까지였는데 4분 정도 오버했는데요. 아마 이제 클로징 하시고 이제 기다리시던 럭키 드로우 있을 테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 김종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